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시간 관리.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에서 성공의 지름길인 시간 관리와 이기는 습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준비된 일꾼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12월은 재충전의 시기이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에서는 이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임송아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네, 코치님. 네. 이제 연말이니까 또 생각나는데 이제 연말에 성공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제가 알았으면 성공을 했을 텐데 좀 성공을 뭐 한 사람께 여쭤봐야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뭐 계획 잘 세우고 잘 실천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계획을 탄탄하게 잘 세우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이제 연관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뭐 이제는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당신이 정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당신을 향상시키는 뭐 어떠한 경험이라도 좋으니까 그 경험을 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 돈을 버는 일, 뭐 내가 뭐 잘 되는 일, 이익을 따지는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발전시키는 모든 것이 다 뭐 도전이고 경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내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내느냐, 시간을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간은 중요한 자산인데요. 네. 처음부터 시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취업준비생들에게 들려드릴 강연 주제가 바로 취업준비생들이 알아야 할 시간 관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셔서 특별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정말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뭐 정말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노력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직업상담협회 이사님이기도 하면서 직업학 박사라고 합니다. 네, 진홍섭 교수님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진홍섭 박사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 관리와 그리고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나 열심히 잘 쓰고는 있습니다만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서 애로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과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숫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 중에 그러면 공평하고 공정한 숫자가 무엇일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1, 0, 9. 제가 생각하는 공정한 숫자는, 공평한 숫자는 1440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14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60분을 24시간으로 곱한 숫자입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1분의 시간도 추가로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여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취업 준비생에게 어떤 부여된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시간은 중요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쪼개어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요. 또 시테크라고 해서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성공한 자는 또 시간을 잘 활용한 취업 성공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욕구와 현재의 욕심을 조금은 아끼고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저는 취업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취업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성공, 실패의 어떤 경험보다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왜 이런 좌절을 느끼느냐? 똑같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스펙 중심이 아니라 그 개인의 스토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취업 준비생은요, 항상 나의 어떤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가 이 스펙만 조금만 더 좋으면 좀 취업이 잘 될 텐데, 내가 서류에서 안 되는 이유는 이 스펙이 조금 부족해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시험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스펙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취업에 필요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면접에 가서도 그런 스토리가 없는 친구들은 면접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취업의 가장 큰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꼭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고요.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과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중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국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그것이 맞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 유사한 업종에서 내가 취업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아르바이트 경험 아니면 자원봉사 경험이라도 있느냐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어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어 점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취업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해봄으로써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겠다. 해보니까 정말 이 일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동기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동기 없이 그냥 나는 이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아니면 범용적인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단지 어디나 쓸 수 있는 스펙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는 자기의 뭐 좀 빈약한 스토리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공채 시즌에는 내가 진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점수가 안 올라면 오히려 공채 시즌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가을 시즌 놓치고요. 내년 봄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 또 뭐 하느냐? 내가 이 목표했던 외국어 점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그 점수를 채우는 시간이 또 6개월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아웃풋 없는 장기적인 그런 구직 활동 기간만 늘어나다 보면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자신감이 너무나 떨어져요. 이런 친구들은 면접에서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면접관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면접관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냐면 오랫동안 구직 활동한 친구들은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취업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이만 먹었다는 어떤 그런 자격지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인가 물어보면 패기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무슨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욕이
보이지 않고 우선 나를 붙여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는 열심히만 하겠다는 사람, 기업에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만 했거든요. 지금은 열심히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잘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취업 준비도 이제는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져야 될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디 공기업에 취업할 거야. 어디 한전, 뭐 아니 여러 가지 뭐 근로복지공단 이런 공단이나 공사가 있어요. 내가 이거 취업을 하겠다. 아니면 대기업, SK, 삼성, 전자의 어느 부분이라고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거기 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취업 수기라든가 선배들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카페나 뭐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익 점수는 여기를 가려면 몇 점이 있어야 돼. 자격증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사회 경험, 인턴 경험은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취업 성공 수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스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까지 나와요. 내가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칸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학점, 자격증, 뭐 외국어, 뭐 사회 경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인 관계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 이런 것도 내가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좀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 어느 정도는 내가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야 되지만 구직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는 거죠. 토익 점수 몇 점, 외국어 또 자격증 뭐, 그리고 사회 경험 몇 개월 정도, 관련된 업종에서 몇 개월 정도 이런 식의 이상적인 모습을 내가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가 있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목표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한 옆에 칸에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어떤가? 외국어 점수는 몇 점이고요. 자격증은 뭐 없어요. 사회 경험 없습니다. 다 보면 이 차이가, 이 갭이 보일 겁니다. 이 갭을 메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실행 계획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이 여러분들의 취업을 결정짓는 요소가 절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나올 이기는 습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는 면접관이나 참가하면은요, 항상 뭘 물어보느냐면, 선생님 지금 귀하가 갖고 있는 습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 버릇을 얘기해요. 아, 저는요, 말하다 보면 이렇게 뭐 코를 뭐 이렇게 좀 만지거나 머리를 좀 쓰다듬는 그런 뭐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면접에 떨어지죠. 스펙이 좋으면 뭐합니까? 면접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기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꾸준히 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어떤 친구는 면접장 안에 진짜로 자기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20몇 살까지 30 되기 전까지 썼던 일기장을 갖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면접관들한테. 자기가 면접에서 맨날 떨어집니다. 성실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갖고 왔냐 물어봤더니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라고 하고 면접관한테 보여주는 친구도 봤어요. 저는. 그런 친구는 면접 결과가 어땠을까요? 스토리가 있는 친구는 채용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죠. 기업은 이런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고요. 목표를 하려면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이기는 습관은 매일 30분간 내가 투자하는 시간.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떤 친구는 요리를 좋아해요. 그 친구는 요리를 항상 요리하는 쿡방을 보고 먹방을 본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랬죠. 우리나라 유튜브 보지 마시고 진짜 이태리 음식에서 하는 이태리 사람이 하는 그 음식 유튜브를 직접 봐라. 자막은 안 나오지만 계속 보다 보면 네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언어 수준은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제 친구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는요. 어떤 친구가 제일 잘하냐면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한 친구가 아니에요. 미국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하루 종일 메이저리그
생방송을 봅니다. 그리고 캐스터의 목소리를 다 따라해요. 영어를 정말 잘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 욕도 저희 중에 제일 잘해요. 그 구수한 영어 사투리로 저희한테 욕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고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익 공부하지 마라. 대신에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어떻게? 매일 30분 이상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10년 후의 모습, 나의 20년 후의 모습을 위해서 투자를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10년, 20년 뒤를 위해서 앞으로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꼭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이기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요. 조별모임 많이 하시죠? 이거 저녁에 많이 해요. 뭐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네,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소주 한잔 하시죠. 라고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다른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학원 수강은 주말에 많이 하시는데요. 바쁘기 때문에 평일 저녁에 짜투리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평일 저녁은 나만의 나를 위한 시간, 이게 바로 학원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시간으로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조금은 더 불편하게 함으로써 직업 준비를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의 대원칙이 뭐냐? 남들보다 더 조금은 부지런하게, 조금은 나를 좀 괴롭혀야지만 되는 것이 시간 관리의 큰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큰 시간이 아니라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이 시간은 이거 하고 그 시간 이후에 남은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뭘 하고 시테크 개념으로 시간을 분할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하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운동 중독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안 하면 미칠 것 같습니까? 스마트폰 잡는 시간,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중독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줄이셔야 돼요. 그런 습관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버릇입니다. 버릇.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좋은 습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으로 나만의 무기를 삼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준비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 몸을 불편하게 해야지만 앞으로가 조금은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조금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부분이 조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열매로 다가올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좀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단지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만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문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더 드리자면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나한테 맞는지 정말 해보니까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해보니까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이에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왜냐? 해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그곳에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라도 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좀 더 나은 미래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한 현재를 감내하는 것만큼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였어요. 네, 진정성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정말 취업준비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모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네.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하죠. 맞아요. 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시간을 정말 뭐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교수님의 이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 시간을 쓰려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 토익, 영어 이런 거 예로 드셨는데 저도 한 3개월 끊어놓고 3번 가고 안 가. 지금 영어 학원비 버린 청구서가 지금 아직도 갚고 있거든요, 카드값을. 근데 정말 이걸 내가 영어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뭔가를 하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시간 관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좋은 마인드 함께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올 한 해 정말 많은 취업 현장을 가보고 취업 준비생에 되는 도움되는 강연들까지 네. 알차게 정말 엮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프로그램들이 취업 준비생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올 한 해의 마지막으로 임송아 코치님께 고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업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들려주시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떤 얘기를 전달을 드려야 될까? 왜냐면 지금 시기가 이제 면접 좀 끝나고 결과가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 되면 나는 그러면 올해는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영자 씨가 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한 걸 이제 찍었던 걸 저도 봤던 건데 이 경주라는 게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포인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리가 결국에 있는데 그 분야에 투자를 하면 결국엔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경주를 이기거나 어쨌든 완주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나에 대한 좀 나를 못 믿는 불신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나를 좀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그런 마인드만 없으면 자신감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올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해도 되고 결국에 내가 일할 자리, 내가 뭐 어떤 나의 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는 결국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뻔한 이야기지만 제가 느끼기에 좀 많이 공감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직장을 넘어서 업을 찾을 수 있는 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올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주신 취준생 여러분 특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